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업점에서 의뢰된 다양한 상담 사례 중 우리 구독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친절한 김프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프로님 모시고 아마 구독자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님, 아니, 곽프로님, 오늘 어쩐 일이십니까? (2021년부터) 김프로님 대신 친절한 곽프로로 새로 인사를 드리게 된 WM스타자문단의 곽재혁입니다. 전 주인이신 김프로님께서 워낙 또 잘 이 코너를 이끌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올해부터 또 이 코너를 맡아서 새로 진행하게 됐어요. 예,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과 하는 이제 친절한 곽프로 2021년 버전 우리 구독자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오늘은 2021년부터 세법 개정과 더불어 더욱더 매력이 커진 ISA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요즘 아주 핫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ISA가 영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약자로 구성되어 있나요? ISA는 이제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고요. 한글로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ISA가 이제 가지는 몇 가지 또 특징이 있거든요. 아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2가지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ISA가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금융상품인 동시에 이 안에 여러 개의 금융상품들,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구니.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담을 수 있고, 2개도 담을 수 있고, 3개도 담을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이 바구니 안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큰 특징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저축을 좀 장려하기 위한 그 컨셉이다 보니까 비과세나 분리과세, 그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부여를 해주는 이런 식의 다양한 세제 혜택들도. 세제 혜택까지. 예,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우리가 뭐 마음대로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불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불입 한도라는 거 좀 있어요. 매년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최대 이제 1억 원까지 계좌에 자금을 넣고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은 2천만 원이 한도고, 이 ISA 하나의 계좌에 최대 불입할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까지. 예.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현재는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네네. ISA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좋은 상품을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관련 법령이 좀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입 조건이 많이 완화된 부분들. 그렇죠. 예, 뭐 이런 네네. 걸 좀 들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일단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해서 그거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것도 제출을 하고 막 이랬어야 됐었어요. 맞아요. 네네. 내가 계좌나 가입하는데 그걸 또 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불편함들이 네네네.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만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편하게 가입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물론 뭐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인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소득확인 증명서가 따로 필요합니다만은, 네네. 만 19세가 넘어가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고요.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어요. 그래야만 이제 세금 혜택을 다 오롯이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3년으로 줄어든 거죠. 2년이나 줄어들었네요. 맞습니다. 네네. 다만 한 가지 조금 그 축소된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바로 직전 연도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되지 않았으면은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직전 3개년도에 그 금융소득 과세 신고 내역을 다 확인해서 네. 이 중에 1회 이상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때는 이제 가입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완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소득 있으신 분들은 제외도 시킨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고요. 이제 그게 넘는 부분들은 9.9%로 이제 분리과세 됩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서처럼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따로 또 있거든요. 이제 요 2가지 경우는 일반형보다는 좀 더 비과세 한도를 높인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제 세무 관련된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구니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럼 바구니에 여러 상품을 담아서 그러면 진짜 어떻게 잘 담으면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ISA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탁형이 있고요. 신탁형, 예, 그리고 1위명이 있어요. 1위명. 네. 먼저 신탁형은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내가 알아서 이렇게 입맛에 맞게 골라 담는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형태로 관리되는 바구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위명은 우리가 1위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네. 이건 말 그대로 뭘 담을지를 발행한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아. 1위만 형태의 바구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좀 조금 알고 네.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신탁형이 조금 그분한테는 맞는 종류일 것 같고 네. 바쁜 뭐 직장인이거나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경험, 운영해본 경험이 잘 없다든지 하면 네. 1위명 쪽으로 가서 상품을 운용하는 게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상품들을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지 좀 구체화돼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상품들로 구성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정기예금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RP라고 하죠. RP. 예, 네. 뭐 판매 조건 무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전자산부터 해서 최근 이제 몇 년간 많이 하셨던 ELS, ELS. 파생결합증권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펀드, ETF, 올해부터는 상장 주식도 그 안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상품을 나눠서 다 다양하게. 자 그러면은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작년에 해외 펀드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던 고객이 계십니다. 그냥 1억 원 넣으셨어요. 1억 원. 1억 원 넣으셨는데 수익이 그러면 3, 4천만 원이 나신 거죠. 아이고, 부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3, 4천만 원이 나신 건 좋은데 이분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어요. 헐. 우리가 그렇죠. 2천만 원이 맞죠. 넘어가면 2천만 원 이제-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니까. 예. 네. 최근 1년같이 정말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정말 뭐 1억이 안 되는 돈을 투자해도 20%만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ISA 안에서 이제 투자 수익을 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비과세, 두 번째로 이제 분리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네. 이 분리과세 혜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꼭 근데 이제 뭐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ELS 그러면은 보통 조건부로 제시하는 수익률이 한 연 뭐 3%에서 4%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그 자체로 볼 땐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 누적돼서 만기 상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한 3년씩 지나고 나면은 보통 그 누적된 수익이 나중에 상환되는 시점에서 보면은 뭐 한 12%, 13%를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한 기간에.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한 2억이 채 안 되는 금액만으로도 이런 ELS에 투자해서 만기 상환이 됐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제 혜택 관련된 그 관심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ISA가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다. 예, 네, 제가 곽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ISA를 통해서 투자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명 ISA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알아서 바구니를 채워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담이 없죠. 네. 다만 그때도 내 투자 성향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이제 현재 그 예시를 좀 들면 KB국민은행의 1위명 ISA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별로 고수익 추구형부터 안정형까지 현재 총 1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신탁형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 상품의 법적 특성상 가입 가능한 상품 리스트만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그런 개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또 참조할 팁이 아주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일반적인 고객들을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많이 내려주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의 경우 월별로 3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로 온국민 투자 가이드,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 펀드, 세 번째로 K보쌤 전문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국민 투자 가이드를 통해서 네. 과연 앞으로 유망한 투자 상품은 무엇이고 어떤 지역이 앞으로 투자에 적합한가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추천 펀드가 있으면 그 목록 중에서
혹시 이 중에서 ISA에 가입할 만한 투자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K보스M 전문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이들 상품들을 조합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하시는 KB국민은행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문의하시면은 언제든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정보들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ISA는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나는 기존에 뭐 A라는 금융기관을 거래했어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B라는 금융기관이 뭐 수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가입해 있던 A 금융기관 걸 해지를 하고 뭐 B 금융기관에서 다시 가입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사실 ISA도 계좌를 이전한다는 의미의 계좌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좌 이전 예. 넘길 수가 있군요. 맞아요. 네네. 우선 옮기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먼저 의사를 전달합니다. 의사를 확인을 한번 하고 네. 계좌 잔고를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1인명의 경우에는 또 금융기관별로 비대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 이전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이제 덧붙여서 과연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나, 또 상품 수익률은 과연 남들보다 적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런 그 궁금증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는 이제 해당 기간에 수수료를 제외한 어떤 실질 수익률하고 수수료율 같은 것들을 다 비교해서 이제 공시하고 그런 있어요. 게 있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별로 이 ISA 그 계좌의 그 수익률과 그리고 수수료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서로 상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정말 좋은 꿀팁을 방금 주신 것 같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친절한 곽프로님과 2021년을 맞이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죠? 바로 실천. 네, 실천입니다.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자그마한 금액이더라도 실천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곽프로님, 올해 2021년도 구독자님들에게 꼭 맞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가열차게 달려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구독, 두 번째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